황운하 송초로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항소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반성의 태도가 없다라고 질타를 했던 대목도 다시금 생각납니다. 들어보시죠. 네, 오늘 3년 선고됐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을 통해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습니다. 재판부 판단에 대해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을 수사를 통해서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을 통해서 꼭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정하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판결 결과에 전체적으로 동의하지 못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방의 주장만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구식 실장님, 이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에는 이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라고 밝혔을 때 당시에 제가 도직구조를 진행하면서도 덜컥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렇게 자신감을 갖는다는 게 한편으로는 상당히 오만하게 비춰질 수도 있는 대목이고,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장관이 민간인 사찰과 연관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이 됐고, 결국에는 이 선거 개입 사건까지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을 애초에 도덕적 우월감에서 나왔던 발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권 586 문화가 사실은 민주당의 주류 문화로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의 이제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선민의식 그리고 우월감 같은 것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도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정당하다라고 하는 아마 무건의 문화들이 형성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말씀하신 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는 DNA 자체가 민간인 사찰 없다고 했던 건 뭐냐면 잘 기억하시지만 김태우 당시 감찰반의 폭로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당시 감찰반원이 폭로를 여러 가지 하고 민간인 사찰에 대한 보고서 같은 걸 이야기했을 때 결국 그것이 조국 사건으로 번지고 다 퍼지지 않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사실관계로 드러나서 다 유죄 판결로 다 끝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사찰의 DNA가 우리는 없다. 과거 정권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 우월감 속에서 아마 좀 지나치게 아니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하는 선거의 결과를 공권력을 이용해서 훔친 결과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울산시장은 그동안 계속 그쪽에 보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 후보가 계속 당선이 됐었고 송초로 당시 후보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자주 울산에서 많이 선거에 나왔어요.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뭐 엄청나게 나오셨다 계속 안 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송철호 후보가 열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울산시장의 선거 당선까지의 가는 과정에서 청와대 하명수사와 당시 황운하 울산결장청의 첩보 보고와 청와대에서 수사 진행 상황 보고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로 인정이 돼버린 상황이면 이게 선거 결과를 훔친 거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선거 결과를 훔쳤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지난 대선까지도 훔치려고 했던 것들이 허위 인터뷰 가짜뉴스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물론 당시에 문재인 정부 권력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면 21세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이게 민주주의가 맞나? 선거 결과를 훔치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두 번째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한민수 대변인이 그 범죄 불감증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만약 우리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하고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되죠. 그러나 너도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본인이 잘못했고 민주당이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국 전 장관 잘못 인정하고 있나요? 윤미향 의원 잘못 인정하고 있나요? 최강욱 전 의원 잘못 인정하고 있나요? 내가 왜 빌런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한 막말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황운하, 지금 송철호 의원, 송철호 시장 지금 잘못 인정하고 있나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김경수 지사 잘못 인정하고 있나요? 한명수 총리 잘못 인정하고 있나요?
대법에서 유죄 판결 확정되고 만기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에도 역사의 법정 운운합니다. 그러지는 말자는 거예요. 제발. 대한민국 사법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라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적어도 잘못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염치를 가져보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민수 대변인. 예, 일단 1심이 나왔고 2심, 저는 1심 결과도 저도 볼 때 저게 엄중하지 않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만약 최종심까지 가고 범죄가 혐의가 확정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또 처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 거고 지금 해당되는 분들이 여전히 무죄 부분도 있었고 유죄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2심 가서 다퉈보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3심 법원제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다퉈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권을 가지고 자꾸 지금 이제 민주당 전체를 공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짜뉴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그렇게 윤석열 당시 후보가 부산저축은행과 억울하면은 그러시면 됩니다. 지금 국회에 대장동 클럽, 50억 클럽 특검법 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그거 특검법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거 이런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국민님 찬성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가려보시고 정말 어디가 억울한지 누가 진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가려보면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가십니까? 그리고 가짜뉴스 하시는데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조폭자금 20억 받았다는 가짜뉴스 바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권 잡았다고 모든 게 잘 될 것처럼 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의는 어느 한쪽 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들 민주당 감싼 적이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 잘못됐다고 사죄도 하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것들이 정권 잡았다고 한쪽만 있는 것처럼 아니면 자기들은 모두 죄가 없는 것처럼 만약 그게 다 옳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지지율이 나오고 검찰이 불신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원론적으로 드린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이 지연된 정의와 관련된 논란이 많이 일었습니다. 두 분께서 정의를 언급해 주셨는데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도 거의 다 채웠고 윤미향 의원도 다 채우게 됐죠. 송철호 시장도 다 채웠습니다. 이럴 거면 아예 그냥 십심제를 해라.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재판을 10번 하라 이거죠. 송철호 시장 임기 만료, 황운하 의원 임기 6개월여 남았는데 항소한다고 하고 내년 총선 또 나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1심 유죄, 2심 선고 앞두고 있는데 총선 출마 나온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공판 준비기일 1년 4개월, 1심 선고까지 3년 10개월 소요가 됐습니다. 지연된 정의와 관련해서는 진짜 답답한 게 지금 오늘 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선고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사건이 공직선거법 사건이 지금 기소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김문기 모른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용도 변경을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당하게 좀 그 내년 선거에 출마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그 재판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배를 지금 넘어서도 지금 이렇게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기소된다면 느긋한 게 요새 피고인들의 그 대부분의 저 받아들이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번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정의가 밝혀진들 4년임기 다 채웠는데 어떤 그런 정말 가해자는 4년임기 다 채우고 피해자는 정말 당선을 도둑 맞고 이런 결과가 과연 정의인지 저 이런 면에서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은 6개월 이내에 좀 끝내주고 진행되고 있는 사건도 하루빨리 조속히 마무리를 해야 된다.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만약에 황운하 의원에게 선고된 징역 3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유지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분이 국회의원의 임기를 다 채운 모양새가 됩니다. 그런데 이 황운하 의원이 최근 한동훈 장관의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탄핵의 사유를 밝혔는데 그 사유가 황당해서 논란이 된 바도 있었죠.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라는 논란도 추가될 걸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한 장관은 탄핵 사유가 지금 차고 넘칩니다. 한 장관이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체계를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질문하면은 엉뚱한 얘기로 의원들을 공격하고 곧바로 몸을 뒤로 의자로 제껴버립니다. 이런 오만한 태도로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행정부의 국무위원을 할 수 있습니까? 명백한 탄핵사입니다. 탄핵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라는 논란도 오늘 아침 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박성일 변호사님 짧게만 좀 여쭤보면 너무 옛날 스타일이잖아요. 청와대에서 이거 왜 황 청장 고생이 많아. 이거 한번 좀 잘 살펴봐. 선거에서 황 청장도 정치해야지. 이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 영화에서 보는 거잖아요. 너무 옛날 스토리잖아요. 올드 스토리잖아요. 올드 패션. 네네. 그거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경찰이셨죠? 예. 경찰 조직이 예. 이렇게 사적 조직처럼 동원돼서 한 것에 대해서 자괴감 안 느끼십니까? 실제 이 사실관계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있을 수 없는 드러나면. 일이고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더군다나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행위라고 봅니다. 앞으로 2심, 3심 결과를 지켜봐야 할 텐데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고 일부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는 윗선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는 일단 백원우 민정비서관 정도 수준에서 그 윗선으로까지는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보고 더 수사가 이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보다는 어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무죄가 선고됐던 그러니까 매수 및 이해 유도죄와 관련해서는 윗선 수사가 어느 정도 예정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한병도 의원이 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다른 공적 자리를 제안하면서 울산시장 후보에서 물러나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부분인데 뭐 통화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죠.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윗선 개입 의혹이 상당히 많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서 수사가 한창 진행되다가 불기소 처분은 받았습니다만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도 검찰이 범행에 가담한 의심이 든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이 불복해서 항고를 해서 서울고검이 검토 중인데 어제 판결이 선고되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종 자료가 현출된 만큼 이를 토대로 재수사 여부가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